자, 해보시죠. 문제는 이런 수업 태도가 문제예요. 이렇게. 자, 10페이지 보니까 이제 그 3번, 큰 3번에서 필지, 획지라는 용어가 있어요. 필지, 획지. 예, 어디 볼게요. 필지, 획지. 자, 여기 보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는 주택지, 여기는 상업지, 녹지지역이다. 이렇게 했다. 그러면 세 개의 획지가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획지. 획지는 이렇게 동일한 용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일단의 토지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용도가 3개 있으니까 획지는 몇 개예요? 3개, 3개. 자, 근데 이제 거기 보니까 여기서 획지가 3개인데 지번이 하나, 둘, 셋, 4개 이렇게 있다고 가정하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지번은 4개죠. 지번은 4필지, 4필지. 그래서 필지는 법률적 개념, 하나의 지번으로 이루어진 토지의 등록 단위를 필지라고 불러주고, 획지는 토지 용도가 같은 일단의 토지를 이제 획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일단 시험 뭐 특별하게 어려움 없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두 가지를 묶어서 한번 해볼 텐데, 첫 번째, 우리 토지의 면적 단위는 제곱미터, 제곱미터. 그렇죠? 어디? 그러면 필지하고 획지하고 어떤 게 토지의 물리적인 면적을 나타내는 면적 단위 개념이 될까요? 누구? 필지? 그래. 한 필지는 몇 제곱미터? 153은 어디서 나온 숫자래요? 나 여기 강의를 처음 들어보네. 자, 보세요. 필지는 하나의 지번으로 이루어진 토지의 등록 단위예요. 한 필지가 몇 제곱미터 이런 거 없어요. 획지는 그냥 동일한 용도 일단의 토지를 말해. 그래서 필지는 소유권을 나타내는 지번을 말하는 거고, 획지는 용도가 같은 일단의 토지를 말하는 것이지 토지의 물리적인 면적 단위를 나타내는 개념은 아니다. 아니다. 이거 하나. 예. 두 번째. 이제 문제가 조금 카타스럽게 나온다면 요걸 요구할 수 있어요. 먼저 우리 그 3번 그 책에 보니까 표 하단부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네. 이렇게 필지가 획지보다 크다 뭐 이런 말이 있어요. 자, 여기 이제 어떤 개념이냐면, 자, 예를 들어서 도로변에 한 필지가 있어요. 27번지 한 필지예요. 집은 하나죠. 그렇죠? 근데 도로 전면부는 건축물을 건축해서 건축하고 있고, 후면부는 지하수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미나리 심고 있다. 우리 감정평가 때 이런 거 들어봤죠? 무슨 평가 한다고 그랬죠? 구분평가. 예, 그래요. 별로예요. 필지는 하나인데 이쪽이 용도가 서로 다르죠. 그러면 용도가 서로 다른 놈은 뭐에서 평가하는 거예요? 구분해서 평가한다. 이런 경우에는 구분평가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다음 이제 이번에는 필지보다 획지가 더 크다. 요거는 이제 어떤 개념이냐면요. 이 임야예요, 임야. 임야는 전부 다 동일한 용도죠. 근데 요거 다 이게 한 무대기에 다 임야인데 여기 보니까 지번이 하나, 둘, 셋, 4개. 4필지가 있어, 4필지가. 그러면 하나의 용도 안에 다수의 필지가 있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획지 안에 다수의 여러 가지 필지가 있다. 획지가 더 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디? 이런 경우에 이 토지를 이번에 시에서 수용해가지고 청소년 수련원 시설을 만든다고 하자. 그러면 토지 보상해주죠. 그럼 보상가 산정할 때 너 따로 얼마, 너 따로 얼마 이게 아니죠. 동일한 용도니까 이 일대 보상가는 전부 다 싸그리 제곱미터당 얼마 해서 무슨 평가? 그렇죠. 일괄해서 평가한다. 요 개념도 같이 좀 보고 가세요. 요 내용은 우리 이제 6월달 수업 3번째 주 이게 다시 또 나오죠. 뒤쪽에. 우리 그 감정평가라는 부분 보면 우리가 저번 주에 했잖아요. 뭐 일괄평가, 구분평가, 부분평가 이런 거 있죠. 그때 한번 또 묶어서 또 할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정리했고요. 다음 그 밑에 큰 4번 보니까 택지, 부지, 지목, 대 나왔는데 조금 전에 우리 택지는 주상공 기억나요? 택지는 주상공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택지는 주상공을 말해. 아, 잠깐만. 요거 하나 바로 전 시간에 안 했다. 공지. 요 9페이지 양가로 3번에 공지 하나 설명 안 했다. 생각해보니까. 얼른 해볼게요.
9페이지 맨 상단에 양가로 3번에 공지 있죠? 공지는 한 필지 내에서 건폐율에 의해서 건축하지 않고 비워둔 땅을 말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 필지 바닥 면적이 100제곱미터다. 근데 예를 들어서 건폐율이 50%다. 그러면 건물의 그림자가 50제곱미터의 건물의 그림자 면적이 있고 나머지는 건축하지 않고 비워뒀죠? 이 비워둔 땅을 뭘 한다? 공지, 빈 땅, 공지 이렇게. 근데 이제 그 개념만 몇 번 물어봤어요. 개념만. 근데 하나 또 우리가 봐야 될 게 건폐율 강화, 용적률 강화란 것은 건폐율 용적률 강화는 건물이 커지는 거 작아지는 거? 건물이 작아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건폐율이 강화된다는 것은 숫자가 50에서 35로 줄어들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럼 건물의 그림자 면적이 줄어들었어. 그러면 종전보다 빈 땅은 더 넓어졌습니까? 넓어졌죠. 따라서 건폐율이 강화되면 공지 면적은 커진다. 그것 하나 더 보시고 다음. 자, 그럼 이제 아무튼 큰 4번 보니까 택지는 주상공이라고 그랬죠. 그럼 어디?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이 택지인데 그럼 택지는 건축되어 있거나 또는 건축 가능한 토지죠. 근데 그 택지에다가 지금 당장 건축이 안 되는 하천의 바닥 토지 이런 토지까지 포함하는 개념을 이제 부지라고 이야기해. 그래서 근래 시험에 나왔던 거는 이제 택지하고 부지하고 누가 더 광의 개념이야. 그 정도만. 누가 더 광의 개념이죠? 부지가 더 광의 개념이죠. 그 정도 하나만 잡고 하나만 더 갈게요. 택지는 주상공이라고 그랬죠. 그죠? 주거용지, 상업용지는 지목이 되거든요. 공장용지는 별도의 공장용지라는 지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 공장용지는 택지에는 포함되는 거 맞죠? 주상공 안에 택지가 주상공이니까. 근데 그러면 공장용지는 택지에는 포함되는 거 맞아요? 근데 지목이 대인 토지라고 하면 돼, 안 돼? 별도의 지목이 있다는 거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네. 다음. 이제 5번. 맹지, 대지. 뭐 시험, 맹지는 좀 잘 나오는데 틀리면 안 되는 거죠. 자, 볼게요. 토지가 이렇게, 도로가 이렇게 있어요, 도로가. 이게 도로인데, 도로가 이렇게 있어요. A 토지가 있어요. 도로하고 이쁘게 붙어 있는 A 토지. 이런 건 시험에 안 나오는 거예요. 네. 다음에 이제, B 토지가 있어, B 토지. B 토지는 토지의 어떤 한 면도 도로하고 인접해 있지 못하죠. 그래서 도로가 안 보인다 해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시각 장애인 같은 경우는 맹인이라는 소리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토지가 봤을 때 도로가 안 붙어 있으니까 도로가 안 보인대. 그래서 맹지라고 그래요. 무슨 지? 맹지. 맹지 같은 경우는 건물을 건축할 수 없죠. 출입이 안 되니까. 그래서 원칙적으로 건축할 수 있다 없다? 건축할 수 없다. 이렇게 합니다. 예. 그러나 이제 민법에서는 뭐 여역지, 승역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뭐 건축할 수도 있다 이런 소리 하는데 학계로는 그런 거 없어요. 맹지는 건축 안 되면 끝. 이런. 다음 C 토지가 있어. C 토지가. C 토지는 도로하고 붙어 있긴 붙어 있죠. 근데 도로하고 붙어 있는 폭이 적죠. 뒤로 가면서 넓어지죠. 그래서 마치 이제 그 주머니 모양의 자루처럼 생겼다 해서 자루 모양의 토지다 해서 대지라고 해요. 뭔다? 대지. 자루 모양의 토지. 듣고 잊어버리고 맹지가 시험에 잘 나와요. 맹지가. 네. 다음. 이런 용어도 있죠. 법지하고 빈지가 있어요. 법지, 빈지. 법지, 빈지. 예. 자, 경사면에 토지가 이렇게 있어요. 경사면의 토지. 요게 바로 법지입니다. 법지. 그러면 이 경사면의 토지는 실제 토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공부상의 토지가 있는 거니까 소유권이 인정이 돼. 그러나 경사도가 급하기 때문에 활용실익이 거의 없는 낮은 토지다라고 그렇게 우리 시험에서 요구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빈지는 이제 우리 해변가 토지라고 그랬죠. 예를 들어서 이게 해변가 단면을 잘랐을 때 썰물일 때는 물이 이만큼 차고 밀물일 때 이만큼 차. 그럼 여기를 갖다가 우리가 최대 만족이선이라고 불러주거든요. 그러면 이제 보니까 지금 썰물일 때는 갯벌이 이렇게 막 생겨. 밀물일 때는 안 보여. 그럼 있잖아요. 이 부분은 공부상의 토지를 인정해야 안 해. 안 합니다. 토지 없습니다. 그래서 물이 만땅으로 찼을 때 여기서부터가 이제 토지로 인정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동양 같은 경우 실제 그렇잖아요. 10년, 15년, 20년 전에 비해서 뭐 이렇게 해운대라든지 뭐 이런 데 보면 모래사장이 더 늘어났어요. 이제는 밀물이 차도 이만큼밖에 안 차. 그러면 이 부분은 공부상의 토지가 없는데 실제로는 이제 드러나 있어요. 이렇게? 그렇죠. 이런 토지를 갖다가 빈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 노란색 토지는 실제 공부상의 토지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이제 항상 드러나 있잖아요. 밀물과 썰물이 상관없이 항상 드러나 있기 때문에 활용실익은 크다 작다? 활용실익은 크다. 그 정도만 좀 보시면 되겠어요. 네. 자, 됐고 이제 지목에 따른 분류가 있어요. 지목에 따른 분류. 그래서 이제 어쩌다 다음 중 지목에 의한 토지의 분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예를 들어서 1번 전, 2번 답, 3번 지방, 4번 수도용지, 5번 후보지. 몇 번? 이제 그런 식으로 서비스 문제가 나와요. 서비스 문제가. 아무튼 그렇고. 그럼 뭐 암기, 여기서는 우리 학개론 시간은 암기하는 건 아닙니다. 아무튼 그러고요. 근데 이제 지목은 한 글자부터 5글자까지 많잖아요, 지금. 근데 지목을 표기하는 부호. 부호는 있잖아요. 보자마자 간단하게 딱 보자마자 이게 눈에 띄게끔 하는 게 부호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목을 표기하는 부호는 전부 다 한 글자죠. 한 글자인데 이제 딱 네 놈만. 그러니까 전부 다 이제 한 글자인데 지목의 앞 글자를 갖다 쓰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광천지 저 밑에 보니까 광 나왔고 목장용지 목 이렇게 하는데 그 굵은 글씨가 4개 있죠. 장차 1,000원 해보세요. 시작. 그래서 공장용지는 공이 아니고 장 두 번째 글자. 주차장도 주가 아니고 두 번째 차. 하천도 하가 아니고 천. 유원지도 두 번째 글자 원 이렇게 해서 장차 1,000원. 그래서 첫 글자를 지목으로 표기부호로 써주는데 요놈만 두 번째 글자를 써준다는 거. 그래서 암기할 때는 너 공부 열심히 안 하면 장차 1,000원짜리 박스 줍는다 이러면 돼요. 장차 1,000원짜리 박스 줍는다 이러면 이제 됩니다. 편하게 하세요. 그러면 그런 것 같다지 말귀를 못 알아듣고 그러니까 1,000원짜리 박스 줍니다. 아무튼 하세요. 그래서 그렇게 구분하시고. 자, 다음. 이제 11페이지 큰 7번 보니까 주택의 분류가 나오죠. 이제 건축법에서 이제 분류하고 있는 건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구분하는 게 있는데 일단은 단독주택은 집이 큰 거 작은 거? 작은 거. 공동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그랬는데 한 동의 건물에 어디 잠깐만 다가구 주택 아세요? 다가구 주택? 다가구 주택 있잖아요. 그 3층 이하 19세대까지 살 수 있어. 연면적 660이야. 그러면 사실 다가구 주택이 다세대보다 더 클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공동 단독주택은 그렇게 구분하는 게 아니고 한 동의 건물의 소유자가 한 명이냐? 그럼 단독이다. 한 동의 건물의 소유자가 여러 명이면 공동이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예. 그러면서 이제 문제 유형은 딱 두 가지인데 어떤 형태냐면 아주 글자가 짧게 다음 중에서 공동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렇게 글자 몇 글자 안 되는 그런 문제가 하나 나오고 또 하나는 다음 주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다가구 주택이라면 주택으로 쓰이는 게 상계층 이하고 뭐 19세대 이하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연면적이 660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않으면서 공동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가지고 지금 여기 책에 있는 그 조건 있잖아요. 조건을 싹 나열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근래 후자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혹시 이번에 나온다면 아주 심플하게 다음 중에 단독주택에 해당되지, 공동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번 연립주택, 2번 다세대, 3번 아파트, 5번 다중주택. 몇 번? 무조건 물어보면 답은 5번이야. 예. 그래서 이제 다중주택 그런 식의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가볍게 한번 보시면 되겠어요. 다음은 12페이지 보니까 타운하우스라고 있죠. 그 용어 좀 보고 갈게요. 타운하우스 많이 들어보지 않았나요? 근데 다 뻥이에요, 뻥. 우리 그 주변에 타운하우스 분양하죠? 진짜 그 타운하우스, 원래 타운하우스라는 어떤 그런 게 아니고 다 그냥 아무거나 그냥 막 갖다 타운하우스로 붙이는데 원래 타운하우스는 그게 아니고 이런 거예요. 외관상으로 보면 건물이 하나예요. 주택이 하나야. 예. 근데
이쪽 부분과 이쪽 부분은 한 개의 건물인데 지붕, 벽 다 똑같이 쓰고 있는데 서로 공유하는 부분이 없는 따로 된 주택이에요. 그리고 마당 같은 이런 시설 있죠. 이 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거. 이게 원래 타운하우스의 정식 명칭입니다. 명칭. 그래서 다시 하나의 건물인데 서로 공유하는 부분이 건물 내에서는 공유하는 부분이 없어요. 독립된 세대죠. 그렇죠. 근데 어떤 마당이라든지 이런 바깥의 시설물들은 공동으로 이용하는 거. 그걸 뭐라 한다? 타운하우스다. 뭐 그 정도만 잠깐 보시면 되겠어요. 다음 이제 나머지는 그냥 읽어보시면 되는데 우리 13페이지 보니까 그 핵심 예상 지문 2번에 어디 1번 보니까 농지에서 택지로 전환된 토지는 후보지다. 틀렸죠? 그럼 이행지인가? 왜 틀렸어? 그렇죠. 저기 바뀌어 가고 있어야지 후보지 이행지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바뀌어 가고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근데 바뀌었다 했으니까 아니 택지로 바뀐 토지가 무슨 후보지 이행지야. 그냥 택지지. 그죠? 하나 조심하시고. 다음 동그라미 4번 토지의 가치를 평가할 경우에 필지보다 획지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OX. 나는 진짜 답답해서 수업을 못하겠다. 밑에 봐봐. 밑에 해설이 있어 없어? 없으면 맞는 거지. 그죠? 토지 가치는 있잖아요. 지번이 몇 개냐, 이게 필지가 몇 개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어떻게 이용되고 있냐. 이 토지의 용도는 어떻게 이용되고 있냐. 지번이 필지고 이용 상태, 용도, 그게 획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토지 가치는 결국 뭘 기준으로 평가가 되겠습니까? 획지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4번 맞아요? 그렇죠. 네. 다음 7번. 현행 지적도는 수평 지적으로 돼 있어서 입체 공간의 공시 기능이 미비하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맞죠? 이거 배우지 않나요? 지적법 이런데? 공시법 시간에 배웠죠? 그렇죠. 네.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 지적제도가 위에서 밑으로 그냥 보는 거예요. 평면으로 보는 거야. 근데 사실은 토지는 높낮이가 있지 않나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똑같이 토지가 예를 들어서 1000제곱미터인데 1번지 토지는 경사도가 이렇게 급해요. 1번 토지는. 근데 2번 토지는 수평이야. 그럼 실제로 토지 표면적은 예를 들어서 2000제곱미터야. 그러면 얘는 이만큼밖에 안 되는데 얘는 훨씬 더 실제 표면적은 더 크거든요. 근데 지적제도가 위에서 밑으로 봐버리니까 높낮이가 표현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걸 갖다 이제 이렇게 시험에 나온 적이 한 번 있었다는 거. 네. 자, 다음에 이제 부동산의 특성. 항상 시험에 나오는데 여기서만 나오는 게 아니고 뒤쪽에 다른 부분까지 계속 물고 들어가면서 나오는 게 부동산의 특성이죠. 네. 그러면 부동산의 여러 가지 특성 중에 우리 시험에 아주 오지랖이 넓은 놈이 누구라고 그랬죠? 여러 가지 특성 중에 누가 제일 중요하다고 있어? 아니야. 그냥 책 봐요. 자, 눈 깔고 얼른 아래를 봐. 책 봐. 일단 부증성. 야, 그럼 도대체 학교는 공부를 안 하나 보다 집에서. 그럼 뭐 민법만 공부하시나? 근데 저는 생각이 달라요. 이제 우리 원장님이 또 민법 강의하셔서 말하기 좀 조심스럽게 한데 저는 여지껏 제가 예측한 게 하나도 틀리지 않고 또 이제 제가 이제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이제 광주로 이제 이사를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쪽 학원에 이제 강의를 이제 해달라 그래서 이제 뭐 아무튼 어떻게 하게 됐어. 근데 그 학원이 내가 가기 전에는 이렇게 내 26기 때 첫 강의를 했는데 합격자가 한 40명 정도밖에 안 나왔어요. 시골이라 좀 그랬나 봐. 아무튼 그래. 그랬는데 내가 딱 중간에 이제 무슨 일이 생겨서 제가 이제 갔거든요. 그래서 했더니 학생들이 이제 되게 잘 따라오는 거야. 그래서 제가 학계도 사실은 민법보다는 학계론을 잡는 게 그게 정석이에요. 사실은 민법 60점 맞고 학계론 70점 맞는 게 그게 정석이거든요. 왜냐하면 학계론이 좋은 게 학계론은 딱 시험 나올 게 정해졌어요. 삐져나가는 거 나가는 걸 버리면 되는 거고. 그래서 기출 지문만 가지고 계속 강의 만들어주고 그 틀에서 제가 이렇게 뭐 해주고 뭐 특강도 마찬가지 다. 그러니까 기출 지문 중심으로 쭉 가면 학계론 점수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더니 학생들이 이제 아무튼 이제 학기는 되게 열심히 했어. 되게 엄청 열심히 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특강 같은 거 해도 학기로는 뭐 거의 듣고 막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때마침 그때 학기론이 좀 약간 좀 수월한 측면도 있긴 있었어. 근데 합격자가 40명 나왔던 학원이 130명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는. 예. 그래가지고 지금도 제가 가면 영웅 대접 받고 살아요. 그 26회 합격자 모임 가면 왕 대접 받고 살거든요. 지금도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둘 다 잘해야 돼. 둘 다 잘해야 되는데 단기간 내에 점수를 뽑아 올릴 수 있는 좋은 과목이 학계론이에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러니까 나는 이제 학생들 공부하는 거 보면 이제 몰라. 학생들이 공부하면 이제 그 심정은 이해가 가요. 근데 어떤 학생들 보면 민법만 주구장창 파는 학생이 있는데 잘하고 있는 것 같아. 네. 잘하고 있는 것 같아. 네. 근데 굉장히 미련스럽게 공부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민법은 주구장창 판다고 해서 점수가 그만큼 고득점이 나오거나 나올 수 있나? 아무튼 몰라. 뭐 자기 뭘 하든지 자기가 하면 잘하고 있는 거야. 근데 진짜 또 2차는 어떤 학생이 이제 공법만 주구장창 파. 그러면 참 보면 참 뭐 잘하고 있다고 그래야지 뭘. 뭐 자기 인생은 자기가 사는 거니까. 그럼 그런 학생들 보면 참 저 학생은 왜 저렇게 슬기롭지 못한 행동을 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쉬운 것을 더 열심히 해야지. 아니 미쳤다고 어려운 걸 갖다가 그렇게 공법은 딱 50점, 47.5점 맞는다고 생각하고 시간을 아껴서 중개사법 이런 데 투자했고 거기서 점수를 얻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인데 근데 본인이 그러니까 아무리 하게도 본인이 하고 싶은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막 공부만 주구장창 파는 학생 여기 있겠지 뭐 없을까 다 있지 뭐 웃고 있는 학생들 보니까 있나 보다. 아무튼 잘하고 있는데 뭐 잘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어려운 거에다가 자기가 머리가 좋지도 않으면서 사실은 있잖아요. 머리 좋은 학생들은 알아서 전 과목을 다 잘해. 그렇지 않나요? 다 잘하거든. 근데 머리가 안 좋으니까 점수가 안 나온 거거든, 솔직히. 근데 머리도 안 좋으면서 뭘 그렇게 어려운 거에다 목을 매는지 몰라. 어려운 것도 한 문제, 쉬운 것도 한 문제인데. 그래서 공부 전략도 잘 하세요. 잘. 안 되는 데다, 예를 들어서 볼래요? 100이라는 노력을 공법에다 가해가지고 점수가 65점이 나왔다 하자. 근데 공법은 만약에 55점 맞으려고 딱 맘먹잖아요. 그럼 100이라는 노력이 아니고 노력이 40, 50으로 줄어도 괜찮아. 그리고 그 시간을 할애해가지고 다른 과목에다 투자를 하면 훨씬 더 좋은 성적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1차도 마찬가지. 1차도 편식해서는 안 돼요. 편식해서는 안 되고 둘 다 잘 끌고 가야 되는데 여기는 또 우리 원장님이 또 민법하신 거라 내가 더 이상 얘기 안 할게. 근데 아무튼 현명히 생각을 해. 합격을 해야 되잖아. 합격을 하려면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가. 알아서 잘하세요. 화이팅. 잘하세요. 자, 다음 13페이지 유학심 칠판 볼게요. 부동산의 특성이 있어요. 부동산의 특성. 자, 부동산의 특성. 자, 부동산은 크게 이제 토지의 특성하고 이제 건물의 특성이 있는데 이 건물의 특성 자체는 뭐 거의 언급 자체가 안 됩니다. 토지는 움직이지 않는다. 그런데 건물은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뭐 이동주택 이런 것도 있으니까. 토지는 물리적인 양을 더 이상 생산할 수 없지만 건물은 그 물리적인 양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 뭐 등등등 있는데 건물은 안 중요해. 토지가 중요해. 근데 토지의 특성도 다시 한번 이제 쪼개보면 토지에 자연적 특성이라는 게 있죠. 자연적 또는 본원적 특성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경제적 또는 이제 인문적 특성이라는 게 있는데 요게 시험에 100%죠. 100%. 근데 잠깐만. 요게 이제 가끔 시험에 한 번씩 나오는데 우리 책 잠깐 보니까 토지 해가지고 이게 물리적 특성 보이세요? 토지의 물리적 특성 보이죠? 자, 토지의 특성을 물리적 특성으로 봤을 때 개별적인 특성과 일반적인 특성으로 구분한다. 이런 표현이 가끔 한 줄이 나와. 근데 딱 나오면 무조건 정해졌어요. 개별적 특성은 위치, 크기, 모양, 지세 등 토지마다 물리적으로 완벽하게 똑같은 토지는 존재하지 않아요. 토지마다 다 다른 걸 개별적 특성이라고 이야기해요. 다음, 일반적 특성이란 것은 토지가 움직이지 않는다. 토지의 물리적인 양은 더 이상 증가시킬 수 없다. 모든 토지에 예외 없이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을 일반적 특성이라고 해요.
시험은 얄짤 없어 이렇게 나와요. 토지의 물리적 특성 중에서 개별적 특성은 모든 토지에 공통 적용되는 특성이다. 틀렸지요? 토지의 물리적 특성 중에서 토지의 일반적 특성이란 것은 위치, 크기, 모양 등 토지마다 달리 나타나는 특성을 말한다. 틀렸죠? 무조건 나오면 그런 식으로만 나와. 다시 토지의 물리적 특성을 일반적과 개별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모든 토지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일반적 특성, 위치, 크기, 모양 등 토지마다 개별적으로 다 달리 나타나는 것은 개별 특성. 딱 거기서는 한 줄만 나오게 돼서 한 줄만. 그리고 이제 요 부분이 시험 메인이야, 메인. 자, 토지가 움직이지 않는다가 부동성 맞아요? 그렇죠? 토지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은 인간이 못 움직이게끔 한 게 아니고 토지가 원래부터 자연적으로 움직이지 않았죠. 그렇죠? 그래서 자연적 특성, 본원적 특성이라고 불러줍니다. 그럼 이런 자연적 본원적 특성은 선천적이고 불변적이고 고정적이다라고 표현해도 괜찮겠죠? 다음 경제적 특성, 인문적 특성. 자, 토지는 용도를 다양하게 쓸 수 있는 용도의 다양성이라는 특성이 있어요. 아까 우리 후보지 이행지 해봤죠? 이렇게 쓰다가 이렇게 용도를 바꿔 쓸 수도 있잖아요, 토지는. 그렇죠? 그러면 토지는 용도를 다양하게 쓸 수 있는데 사람이 용도를 다양하게 쓰는 게 아니고 아니 맞지. 토지 스스로가 자기 용도를 다양하게 쓰는 게 아니고 인간에 의해서 인간이 살아가면서 인간의 필요 목적에 의해서 인간이 다양하게 용도를 바꿔 쓰는 거 맞나요? 그렇죠. 그걸 갖다가 경제적 인문적성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앞으로 이제 인간의 경제활동을 통해서 인간이 다양하게 바꿔 쓸 수 있는 거고 인문이란 것도 마찬가지예요. 인문은 우리 사람 사는 이야기를 인문이라고 이야기해. 그래서 이런 것들은 후천적이고 유동적이고 가변적이다라고 표현해도 되겠죠? 예, 시험은 여기에 절대적입니다. 절대적. 예. 여러 가지 특성이 있는데 먼저 우리 부동성 한번 읽어볼까요? 한 장 넘겨서. 자, 어디 보자. 토지의 본원적 자연 특성 중에 첫 번째 부동성은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위치의 고정성이다 라고 이제 하는데, 자, 일단 동그라미 1번을 보니까 이거는 시험에 이제 오답은 안 나오게 돼 있어요. 그냥 나와도 그냥 나오니까 그냥 듣기만 해. 구체적과 추상적 아세요? 오늘 3교시 수업 끝나고 쪽지 시험 봤는데 60점 못 맞으면 혼내줄 거야. 이건 구체적이 추상적이에요. 혼내는 게 뭐 물어 뜯는다는 건지 때린다는 건지 말로 잔소리한다는 건지 애매모호하잖아요. 추상적이죠. 근데 오늘 60점 안 맞은 학생들은 1점당 손바닥 10대씩이에요. 이러면 구체적으로 체벌을 간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어디 토지를 샀대. 학원 옆에 있는 토지를 샀다라고 하자. 그러면 학원 옆에 있는 이 토지를 샀어. 그럼 분명히 이 물건 내 거 맞죠? 근데 내가 수업 끝나고 집에 갈 때 기차에다 매달고 갈 수 있어 없어? 못 가죠. 토지는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물리적인 실체는 그대로 놔두고 눈에 보이지 않는 소유할 수 있는 형태만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는 추상적이다라고 또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주말에 땅을 샀어요. 땅 10,000평 샀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물어보고 싶은 게 뭐예요? 응? 별로 관심이 없구나 나한테. 그래요. 근데 여기는 학생들이 좀 그래도 괜찮네. 어떤 학원은 진짜요 그래. 기분 나쁘게. 나는 땅 사면 안 되는 거야? 어? 자, 어디에 있는 거 사냐고 물어보이지 통상. 왜냐면 토지는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 위치에 따라 가격이 달라질 수 있죠. 그러면 나 있잖아. 내가 산 땅은 학원 옆에 있는 이 땅이야. 그럼 이런 측면에서는 토지는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거래의 대상이 된 토지의 위치는 물리적으로 구체적이고 명백한 그 자리입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는 구체적 시장이다라고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네. 아무튼 부동산 시장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토지는 추상적 구체적 시장이 동시에 다 존재한다. 이런 거는 오답 없이 그냥 나옵니다. 오답 없이. 왜 그러냐면 예전에 시험은 부동산 시장은 토지가 움직이지 않으니까 추상적 시장이다 이렇게만 나왔어. 근데 그 다음에 나중에도 또 추상적 시장이다라고 했는데 이의신청을 해가지고 구체적인 측면도 있지 않냐 해가지고 그래 내가 실수했다 해서 복수응답을 처리해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거 가지고 오답을 만들어낼 수는 없죠. 그러니까 구체적 시장이기도 하고 무슨 시장이기도 추상적 시장이기도 하다. 이렇게.
다음 두 번째, 부동산 현상 및 부동산 활동이 국지 지역화된다. 제일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이거예요. 토지는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서 어디는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지역에 따라서 서로 다른 형태의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겠죠. 그걸 갖다가 국지화, 지역화된다. 제일 잘 나오는 지문이 그 말이고요. 거기 보니까 부분 시장, 하위 시장으로 존재한다 이런 말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오답으로 나오진 않을 텐데 그래도 한번 우리 들어볼게요. 부분 시장, 하위 시장이 뭐냐. 부동산은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토지는 움직이잖아. 전국에 토지 시장만 있는 게 아니고 지역에 따라서 토지 시장을 다시 또 구분할 수 있나요? 서울 지역, 인천, 경기, 대구, 광주 이렇게 해가지고 지역을 구분할 수 있어. 경기도 이렇게. 다음 경기도 안에서도 평택 지역 무슨 지역 막 이렇게 구분할 수 있고 평택 지역 안에서도 이 토지가 주거용으로 쓰이는 거냐 상업용으로 쓰이는 거냐 공업용으로 쓰이는 거냐 이렇게 또 구분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토지는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지역별로 서로 다른 형태의 여러 시장으로 쪼갤 수 있대. 이걸 갖다가 뭐 하위 시장 또는 부분 시장이라고 돼요. 전국의 전체 시장만 있는 게 아니고 지역별로 용도별로 서로 다른 시장이 나타날 수 있겠죠. 그래서 하위 시장, 부분 시장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뭐 그렇게 용어만 잠깐 들어보면 되겠고요. 동그라미 3번 외부유가 들어봤죠? 외부유가는 말 그대로 토지의 외부 지역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효과를 외부 효과라고 그래. 우리 한 몇 주 있으면 또 나오죠. 외부유가. 뭐디? 외부로부터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은 무슨 외부유가? 정외부유가. 님비 핀피. 핀피.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은 부외부유가. 님비. 이렇게 한다고 그랬죠. 자, 토지가 왜 외부유가 나타나냐면 자동차는 외부유가 나타나지 않아요. 자동차는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외부 지역의 환경이 자동차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왜? 자동차는 움직이니까. 근데 토지는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부동성과 인접성 때문에 토지는 외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다음. 4번. 임장활동은 직접 가서 확인하는 게 임장활동이에요. 저기 천안에 있는 친구가 아까 전화 가지고 땅을 좀 사려고 하는데 그 한 150평짜리 땅인데 한 6억이 나왔나 봐, 진짜 시내. 그래서 나한테 와서 좀 봐달래. 근데 바쁘잖아요. 그래서 아까 그랬어. 야, 일단 그 택배를 보내. 내가 보고 갖다 놓을게. 돼, 안 돼? 토지는 움직이지 않으니까 직접 가서 확인해야 되겠죠? 그래서 임장활동, 정보활동이 필요하고요. 다음 5번. 담보가치 인정, 저당 대출이 가능하다. 어디? 1,000만 원짜리 고양이는 가격이 있어요, 없어요? 뭘 고민해. 1,000만 원짜리라니까. 가격이 있죠? 그렇죠? 그럼 1,000만 원짜리 고양이를 은행에 대출 담당 직원 책상에 올려놓고 대출을 해달라고 해줄까 안 해줄까? 안 해준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대출이 안 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대봐라 했더니 대출 담당 직원이 그런 거예요. 고양이 담보로 잡아놨는데 고양이가 도망가 버리면 어떡하니? 그럼 없어져 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고양이는 부동성이라는 성질이 없기 때문에 대출이 안 된대. 근데 토지는 대출이 된대?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렇죠? 다음 두 번째. 고양이는 담보로 잡아놨는데 이 고양이가 배탈에 나가지고 죽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럼 뭐 없어질 수가 있잖아. 근데 고양이는 담보대출이 안 된대. 근데 토지는 죽어 안 죽어? 안 죽고 영원히 그 자리에 있는 거죠. 그래서 부동성하고 무슨 성 때문에? 영속성 때문에 부동성과 영속성 때문에 토지는 담보가치가 인정되고 그로 인한 저당 대출이 가능해질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다음 이제 어디? 기출지문 동그라미 1번, 2번 볼게요. 토지의 영속성은 영원히 존재하는 거죠? 1번. 토지의 영속성은 부동산 시장을 국지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지역과 국지화는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렇잖아요. 누구죠? 부동성. 틀렸죠? 2번. 부동성에 의해서 토지는 전국적으로 균질적인 가격 형성이 가능하다. 토지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지역마다 서로 다른 거예요. 어디? 이거 누가 사셨어? 누가 돌렸어요? 알고 먹게. 잘 먹게요. 네. 근데 우루사 같은 건 없어요? 이거 봤는데? 속으로 얻어먹는 주제 말이만 내는 거 아니야? 이거 움직여 안 움직여? 움직이죠. 그러면 평택 지역에서 파는 이 구론산하고 부산에서 파는 거하고
제주도에서 파는 거 가격 다 똑같아요. 움직이니까. 그럼 이런 제한은 움직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균질적인 시장이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평택은 이게 잘 팔리고 저기 부산이 좀 부족하대. 그럼 있잖아요. 재고랑 남은 거 옮겨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동일한 가격이 나타나요. 어디 벤츠 자동차도 지역에 따라 가격이 달라 똑같아? 똑같아요. 다 똑같이 팔리거든요. 근데 토지는 움직이지 않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평택 지역은 자꾸 뭔가 개발이 되고 인구가 집중이 돼. 막 땅값 막 올라. 근데 저기 강원도 태백시는 자꾸 인구가 빠져나가. 땅값 내려. 그럼 만약에 토지를 움직일 수 있다면 태백시에 남는 토지를 평택 지역으로 갖다 붙여주면 될 텐데 그게 돼 안 돼. 토지는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지역별로 다른 형태의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걸 갖다가 지역과 국지가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2번도 역시 틀렸겠죠? 네. 다음. 저 밑에 양가로 2번 부증성을 보자. 부증성. 가장 우리 시험에 이제 중요한 게 양가로 2번 부증성인데 별표 줘도 절대 잔소리 안 할게요. 네. 양가로 2번. 자, 이제 7번 볼까요? 항상 우리가 사례 들었던 거. A 지역 상황을 보자. A 지역은 토지 총량이 100만 제곱미터다. 자, 100만 제곱미터 한번 가보자. 여기가 A 지역이다. 근데 A 지역 내에는 택지라는 토지도 있고 농지도 있고 임야도 있다. 택지가 30만 제곱미터, 농지 30만, 임야 40만이다. 그러니까 100만 맞죠? 그렇죠? 근데 A 지역에 공장이 들어왔다. 좋은 학교가 생겼다. 하다 보니 인구가 A 지역으로 급격히 증가할 수도 있겠습니까? 그럼 A 지역은 아파트 지을 땅이 필요한데 부족해질 수도 있겠죠. 그러면 농지에서 5만 제곱미터를, 임지에서 5만 제곱미터를 해서 10만 제곱미터를 택지로 전용할 수 있나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 농지는 얼마가 됐어, 이제? 25만. 임지는 35만. 택지는 40만. 자, 그러면 25 더하기 35는 얼마? 또 안 되는 거 봐, 이거. 계산기 쓰든지. 60이죠? 60 더하기 40은 100. 아까도 100만이었죠. 지금도 100만이죠. 그쵸? 예.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토지에 물리적 공급을 하는 거야. 물리적 공급. 그래서 A 지역에 있는, 이 지역에 있는 토지는 100만 제곱미터 있다. 100만 제곱미터. 제곱미터당 가격이 100원 하더라도 몇만 제곱미터? 이 물리적인 양은 100만이죠. 토지 수요가 증가해서 가격이 150원으로 비싸지면 양은 증가해 감소해. 그대로 몇만 제곱미터? 100만 제곱미터. 가격이 50원으로 하락해도 얼마? 100만 제곱미터. 그래서 토지의 물리적인 양은 뭐에 상관없이, 가격에 상관없이 항상 그 양이 고정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그래? 수직은 완전 탄력, 비탄력. 완전 비탄력적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렇죠? 그럼 탄력성이 0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거 다음 주에 다시 나옵니다. A 지역의 토지의 물리적인 양은 수직, 완전 비탄력적. 항상 양이 변함이 있다 없다? 양이 불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네. 한마디 더 합시다. 그럼 A 지역에 토지 양은 항상 100만 제곱미터, 물리적인 양은 항상 똑같나요? 네. 그렇죠? 가격은 달라질 수 있을까요? 네. 우리 전에 저저번 주군요. 감정평가 가격의 재원칙 중에 경쟁의 원칙이란 말을 들어본 적이 있네. 수요가 경쟁적으로 증가하면 가격은 상승하고 공급이 경쟁적으로 증가하면 가격은 하락하고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어디? A 지역의 토지는 부증성이 있어요. 항상 양고정이에요. 그러면 A 지역의 토지 가격은 수요자 경쟁, 공급자 경쟁. 누구 경쟁에 의해서? 공급량은 항상 그대로야. 공급량 그대로인데 수요가 경쟁적으로 증가하느냐 감소하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질 수 있겠죠. 누구 경쟁이 나타난다? 수요자 경쟁이 나타난다. 그 소리도 한번 들어놓고요. 네, 다음. 플러스 경제적 공급이란 게 있죠. 또는 다른 말로 용도적 관점에서의 공급, 용도적 공급이란 게 있는데 우리 이제 택지라는 토지의 변화를 보자. 택지.
A지역에서 택지. 자, 어디 보자. 맨 처음에 택지 얼마 있냐면요. 30만 제곱미터 있어요. 맨 처음에. 그래서 택지 가격이 100원일 때 30만 제곱미터 있어요. 근데 A지역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택지 가격이 150원으로 올랐어. 그러면 논밭으로 갖고 있는 사람은 논밭으로 갖고 있는 것보다 택지로 전용해서 쓰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택지 가격이 오르니까 농지나 임지를 전용해서 택지 양을 증가시켰네. 그러면 가격이 상승하면 택지 양도 증가할 수 있나요? 증가했잖아. 아까 30인데 지금 40이니까 증가했죠?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 요거는 뭐죠? 상향이죠. 따라서 어떤 경우라도 부증성 때문에 토지의 물리적인 양은 증가할 수는 없어. 그러나 그 A지역 내에서 용도를 서로 바꿔가면서 용도적 관점에서의 토지 이용의 전환의 공급은 가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시험에는 아주 잘 나오는데 서비스로 좀 많이 나오긴 해요. 부증성 때문에 토지는 물리적 공급과 함께 경제적 공급도 안 된다. 맞아, 틀려? 경제적 공급은 가능하죠? 바꿔 쓸 수 있는 것은. 일단은 이게 이제 기본이야, 기본. 기본에다 이제 하나씩 읽어가면서 갈 거예요. 자, 우리 책 볼게요. 14페이지 맨 밑에. 양가름 2번, 부증성, 동그라미 1번. 토지에는 생산비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생산비 법칙이라는 것은 일반 재화처럼 물건은 생산비를 투입해서 만들어낼 수 있다가 생산비 법칙이에요. 근데 그게 적용되지 않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옆에 거 하나 볼 텐데, 우리 7번 볼래요? 다음 주에 책에 보면 공급법칙이 나와. 공급법칙이. 공급법칙은 간단해요.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자는 공급하고자 하는 공급량을 증가시키고, 가격이 하락하면 돈이 안 되니까 공급자는 공급량을 감소시키는 거. 그게 공급법칙이래. 근데 토지는 공급법칙이 적용되지 않아요. 볼래요? 택지 가격이 상승해도 택지 양이, 다시. A지역 전체의 토지 가격이 상승해도 토지 양이 증가될 수 있어요? 없어요? 뭐 때문에? 부증성 때문에. 근데 A지역은 밤마다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이 돌아. 그럼 A지역의 토지 수요가 감소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럼 A지역의 토지 가격이 하락할 수도 있죠. 그런다 하더라도 A지역의 토지의 물리적인 양은 감소하지도 없어지지 않는다를 뭐라 불러주냐면요. 영속성이라고 그래요. 영속성. 따라서 부증성과 영속성 때문에 A지역의 토지 가격은, A지역의 토지 양은 증가하지도 않고 감소하지도 않는다. 따라서 가격이 상승해도 토지의 물리적인 양은 증가하지도 않고 감소하지 않는다. 따라서 토지는 영속성과 부증성 때문에 공급법칙이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렇게. 다음. 동그라미 2번 제일 잘 나온 거. 토지의 물리적 공급 우선은 수직. 그러니까 물리적 공급은 된다, 안 된대? 안 된대. 근데 경제적 공급은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경제적 공급은 가능하다. 거기다가 뭐라 써놓으시면 좋겠어요? 상향 하나 써놓으세요. 경제적 공급 가능, 우상향 형태. 네. 다음. 동그라미 3번. 인간은 자꾸 늘어나요. 근데 토지의 물리적인 양은 더 이상 증가시킬 수 없어. 그러니까 부동산 활동을 함에 있어서 최유효 이용을 도모하려고 하겠죠. 그죠? 예. 다음. 4번. 같은 맥락. 자꾸 토지 양은 그대로인데 인간의 숫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토지를 귀해. 그래서 희소성이 증대. 즉, 도심은 땅값이 비싸. 집가가 높으니까 건물 듬성듬성 지으면 돼요, 안 돼요? 고층 건물들이 빼곡하게 모여있겠죠? 무슨 이용? 집약적 이용. 다음, 5번. 토지 공개념이 근거야. 부증성 때문에 토지는 더 이상 그 양을 증가시킬 수 없다. 그러니까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토지에는 사회성과 공급성이 내포되어 있다. 그래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자꾸 개인의 토지용, 전체적인 이익을 해치려고 하는 개인의 토지용을 제약하려고 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옆에 보니까 무슨 소유권 인정한대요? 가끔 시험에 절대적 소유권 이란 말이 나오는데 무슨 말이냐? 자, 이게 구룡산 제 받았죠? 그럼 제 거죠, 이거? 내 거지, 이제 소유권이 나한테 있지. 그러면 이걸 터가지고 완샷을 하든지 반샷을 하든지 누구도 나한테 뭐라고 하면 돼, 안 돼?
이런 게 절대적 소유권이에요. 근데 토지는 그 양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전체를 고려한 이용을 하게끔 통제해야 될 필요가 있나요? 따라서 현대적 관점에서 토지 소유권은 절대적 소유권을 인정한다. OX. X. 상대적 소유권만 인정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네. 다음 기타 6번 뭐 독점 소유 욕구 발생하고 투기 발생, 경제지대 발생 뭐 등등등. 경제지대는 생각하지 말고 그냥 지대 발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는 거. 그래서 부증성은 우리 학계론에서 여기저기 다 걸려 있는 아주 이제 중요한 부분이 되겠고요. 어디? 기출지문 1번 볼게요. 1번. 토지는 비생산성 때문에 개별 용도 관점에서 공급을 증가시킬 수 없다. 거기 개별 용도 관점에서 공급이 뭔지 아시죠? 여기 주목. A 지역 내에서 택지가 부족하다 보니 농지라든지 임지라든지 다른 용도 토지를 택지로 전용해서 공급했죠? 경제적 용도적 공급을 개별 용도 관점에서 공급이래. 이것도 안 된대. 맞아요, 틀려요? 이건 틀렸죠. 그건 가능할 수 있겠죠? 네, 틀렸고요. 두 번째. 매립이나 산지 개간을 통한 농지나 택지의 확대가 가능하나요? 그래. 그럼 이런 것은 부증성 예외이다? 아니야. 어디든지 부증성 예외는 없어. 근데 농지나 택지를 개간을 통해서 확대시키다. 그것은 똑같은 토지인데 그 지역 내에서 용도를 바꿔 쓰는 것 뿐이지. 부증성 예외는 존재해야 안 해. 말도 안 되는 거죠. 부증성 예외는 없습니다. 다음 3번. 다음 주에 이런 말이 나와요. 우리 다 배웠는 탄력성 나와, 탄력성. 특히 공급의 탄력성이란 시장에서 요구하는 물량을 많은 양을 빠른 시간 내에 충분하게 공급으로 대체해 줄 수 있으면 공급이 탄력적.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물량을 충분하게 대체해 줄 수 없으면 공급이 비탄력적.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제가 항상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토지는 부동산은 일반 재화에 비해서 만들어서 제공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 조금 걸려? 많이 걸리죠. 우리 다음 주 마지막 시간에 또 거미집 1호에 나오네? 들어봤죠? 가격 변화에 대해서 수요는 즉각 반응할 수 있죠. 그죠? 왜냐하면 소비자는 이게 1,000원이라고 생각하고, 아까 이제 저분이 이게 하나에 1,000원이라고 생각하고, 한 100개 사가지고 우리 학생들 하나씩 나눠줘야지 이런 생각하고 가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2,000원이야. 그러면, 어휴, 비싸. 그냥 3개만 사가지고 친한 애들 나눠줘야지. 이렇게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소비자는 가격에 대해서 즉각 반응할 수 있죠. 근데 공급은 가격이 일어나 하더라도 만들어내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즉각 반응한다. 일정 기간 후에 반응한다. 일정 기간 후에 반응한다. 또 여기도 3번 보니 부동산 시장은 상황이 변해도 수요 공급을 조절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다. 맞죠? 그중에 특히 공급에 뭐가 많이 소요되니까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넘기세요. 11번, 12번, 13번 다 묶어봐요. 11, 12, 13 다 묶어봐. 자, 여기 주목하세요. 토지의 물리적 공급이 수직이다 이거죠? 지금 11, 12, 13이 다 그거 이야기하고 있어, 지금. 그러니까 양이 A적은 항상 이렇든 저렇든 토지의 물리적인 양이 똑같대. 근데 우리 시험에 가장 잘 나오는 지문이 뭐냐면, 요거야. S가 공급이죠? 토지 공급곡선 수직이래. 그러면 항상 뭐 고정? 양이 고정이죠? 양이 고정이요. 그 상태에서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맨날 물어보는 주는 게 요게 틀이야. 우리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볼래요? 토지의 물리적인 양은 예나 지금이나 10년 후, 20년 후나 항상 양이 똑같죠. 근데 인간의 숫자는 자꾸 늘어나죠. 맞잖아요. 그러니까 토지의 양은 항상 그대로인데 수요가 자꾸 늘어남에 따라서 가격은 점점 어떻게 되겠어? 상승하죠. 집가가 급등하죠. 그러니까 자꾸 집약적인 토지용이 나타나죠. 투기 현상이 발생하죠. 그러니까 정부가 자꾸 개입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요게 11, 12, 13 그게 바로 부증성 때문에 나타나는 그 모습. 가장 시험에 어디서 어떻게 건드려 주든지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는 그거. 왜? 우리 사는 모습이니까.
이렇게. 네. 자, 그러면 잠깐 쉬시겠다가 영속성부터 이어가죠. 네.